미적분이라는 건요, 이 수원하고 수투 과목의 합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시면 이 수원이라는 거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초월 함수라고 하고요. 수투는 최근 거니까 다 기억나실 건데, 함수의 극한. 두 번째 단원이 미분법. 세 번째 단원이 적분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 목표를 볼까요? 첫 번째 단원이 뭐죠? 수열의 극한이죠. 그 뭔 소리냐면 이 수열하고 함수의 극한의 콜라보레이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급수죠. 소단원. 급수는 뭐냐면 수열에 뭐가 있었냐면 소단원 1단원이 등차 수열이고, 이 두 번째 단원이 등비 수열이고, 세 번째 단원이 수열합이에요. 맞죠? 이 수열의 합의 극한을 급수라고 합니다. 수열의 합을 리미트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급수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관한 내용이 급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급수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마지막에 미적분의 마지막에 나오는 적분법에서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기도 해요. 자, 밑에 내려가 볼까요? 지수로그의 미분, 그러니까 얘랑 연결된 거죠. 지수로그의 미분, 그 다음 삼각함수의 미분, 맞죠? 그 다음이 뭘 거냐면 미분법일 거예요. 여러 가지 미분법인데, 여러 가지 미분법에는 모계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우리 알죠? 이거 속미분, 맞죠? 이거 우리 배웠었잖아, 그죠? 이거에 관해서 자세히 배우는 파트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예 브랜드예요. 완전 처음 보는 거. 여기서 4개 변수의 미분, 음함수, 역함수 미분. 이건 알지? 변곡점 나오는 거 한 번 더 미분 때리는 거. 이게 더 두 번 미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미적분을 보면 1단원은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빼버린다고 치면, 두 번째 단원이 미분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이 지수로그 미분, 두 번째 단원이 삼각함수 미분인데, 이 삼각함수 미분에서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미분밖에 못 배워요. 왜냐면 그때 레벨에서 이것밖에 못 해. 근데 이 3단원인 미분법에서 모계 미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계 미분. 이걸 배우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fx분의 gx라는 분수꼴의 미분을 배우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라는 것이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꼴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미분을 이거 직접은 미분을 못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모계 미분이라는 걸 배워야 뭘 미분할 수 있는 거야? 탄젠트를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는 방식들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초월함수의 미분 또는 적분을 하는 게 이 미적분 파트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목적을 끝내고 나서 물어볼 건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도함수의 활용, 적분의 활용. 볼까요? 도함수의 활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적분법도 똑같아. 여러 가지 부정적분을 배우는 건 뭐예요? 로그 적분, 상함수 적분, 지수함수 적분 할 거 아니야? 그거 배우고 나시면은 새로운 적분법을 배워요. 방식을 배워요, 방식을. 이 두 개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 이 방식을 배운 다음에 정적분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이 뭐예요? 8이죠. 책 끝. 결국에는 미적분의 시험지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 거냐면 수투 우리 기말고사 있죠. 그 시험지인데 함수가 초월함수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 시험지에 함수가 지수, 로그, 삼각함수로 바뀌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려. 자,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게 있어. 다항함수는 개형을 알기 때문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지수, 로그 함수가 서로 합쳐져 있으면 개형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개형을 예측해 놓고 다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만 알려줄게요. 하나만. 여러분이 아는 형태로 하나 그려보자. 이런 애가 있다 칩시다. 얘는 무슨 꼴이에요? 유리함수죠. 맞아요? 유리함수 꼴이잖아요. 이 친구를 그려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의형부터 잡아요. 뭐가 안 돼요? x가 0뼈가 다 돼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압은요? 이 친구 0은 안 되겠지. 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얘 x가 아무리 커져도 0보다 커요. 그리고 뭐가 안 돼? 음수가 안 나와. 왜요? x제곱은 뭐니까?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y도 0보다 커야 돼. 치역이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다항함수는 맨 끝이 뭐 아래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를 아니까 안 봤잖아요. 고민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정의역의 양 끝을 봐야 돼요. 지금 어디냐면 얘가 지금 x는 0 기준으로 이 친구의 좌극한, 이 친구의 우극한 이쪽 끝으로 갈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리고 0보다 살짝 커. 그러니까 0보다 살짝 큰 0의 우극한으로 가요. 이 친구도 어디로 가요? 0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양 끝은 이렇게 생긴 거야. 1로 가면 0으로 붙어. 0으로 붙는데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이 친구 얘 0의 좌극한으로 간다는 거니까 0.00001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0.0000001분의 1이잖아요. 이게 역수되는 거니까 엄청 커지겠죠, 훨씬.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괜찮아? 이랬어?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이제 확인만 할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지. 미분 때려요. 자, 이 친구는 하나만 알려줄게. x-2제곱이죠. 여러분이 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 어떻게? 얘 내리고 1 빼. 여기 그렇게 했었잖아요. 위에 있는 거 내리고 1을 빼는 거. 그럼 x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x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얘가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요.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로 나오잖아. 그 음수에다 음수니까 뭐가 돼? 도함수가 플러스예요. x가 0보다 크면요, 양수니까 음수돼서 도함수가 감소만 해요. 그러니까 얘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증가함수,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감소함수 뭐야? 그럼 맞잖아. 얘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죠. 자, 수투랑 뭐가 제일 달라요? 수투는
얘 그냥 때린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점 잡은 다음에 거기서 쭉쭉 그어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렸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아니까. 근데 얘는요, 느낌 와? 그래프 개형이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양 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시간이 몇 배로 걸려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뭐냐면 유명한 그래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죠? 그런 건 내가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프 자체. 외워야 되는 이유는 알겠죠?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미적분 파트다. 이거 그려놓고 뭐 할 거예요? 얘가 x축과 y는 k하고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k의 범위는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k가 0보다 크면 돼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0보다 크면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이런 것들을 푸는 문제가 분명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미적분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파트는 사실 수원과 수투를 다 알아야 돼요. 지수로그가 흔들리잖아? 정의역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함수 모르잖아요? 거의 지옥이겠죠?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걸 모르면 수열의 극한이나 이제 문제 푸실 때 문제가 생길 거고, 미분적분 흔들리면 뭐 답도 없죠 뭐. 그래서 여기는 수원과 수투를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오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봤죠? 오자마자 수원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상함수를 모르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생각함수 정도, 그래프 정도를 좀 복습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근데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서 이제 다 모를 거 아니야. 기억나요? 탄젠트? 기억이 나긴 하는데 내가 이것만 써줘도 여러분 뭐 터질 건데?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머리 터지겠죠. 쉣!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봅시다. 자, 이제 목차 한다 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숙제는 여러 가지. 은정이도 그 진학사 혹시 아이디 있어요? UA나 둘 중에 하나 있어요. UA 버려.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진학사 만드셔서 그 내신을 2학년 1학기까지 다 입력을 해보세요. 거기 학교 입력하면 마이 페이지 가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거기 들어가면 입력하기가 있어요. 입력해서 1학기까지 끝내고 놓고 이번 성적 나오면은 그것까지 입력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친구들이 이 성적이 여기 갔고 이 성적이 여기 갔고 라는 정보를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 라인 설정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3학년 1학기까지 지나야 확정이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방향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3학년 때 내신을 여기까지 올려야겠구나 라는 게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하 선택한 사람. 기하는 수업은 저번이랑 비슷하게 할 건데 확통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확통은 이게 상대평가잖아. 기하는 절평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좀 발언이 좀 무게가 있어서 좀 발언이 좀 위험하긴 한데 사람이면 A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면 A가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교과서만 다 이해해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작년에 기준이 수행평가 다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50점인가 넘으면은 A였거든요. 수행평가 다 완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80% 문제가 그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숫자만 바꿔가지고. 교과서 문제만 다 이해해도
80은 나와. 80이 나오면 60이 나오건 80이 나오건 A야.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되긴 해. A가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A만 나오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어쩌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시간표가 바뀌게 된다면 미리 공지를 주고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 바뀔 것 같습니다. 시간표는 미리 말씀드릴게. 자, 수열의 극한인데요.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의 극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수 있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수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죠.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의 이 친구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수도 있고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게 함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x는 a로 다가오는 방식이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양쪽에서 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함수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말이죠. 리미트 x가 a로 간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볼까? 리미트 얘는 x가 아니고 n이 가요. n은 4예요. n은 자연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지? 수열이란 말이죠? 자연수 n에 관한 함수거든. 맞죠? 그러면은 an이 4로 가면 돼. 맞아? 근데 an이 예를 들면 n 플러스 2였다. 분자수열입니다. 맞죠? 자, 이것도 생각해봐. 그럼 이거를 그래프화 시켜볼게요. 자, n에 1 넣을 수 있죠? 얼마에? 3. 2 넣으면 4. 3 넣으면 얼마에? 5죠? 맞아? 맞아? 이거. 자, 더 그림 붙입니다. 친구들, n이 2로 간다는 거는 2로 다 가는 거지. 그럼 다가간다는 의미가 존재해, 안 존재해? 이 좌우가 없어.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가 있어야 뭐 다가가던 말도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분절되어 있단 말이죠. 딱딱 끊어져 있단 말이야. 이거 이산이란 말이죠. 딱 떨어져 있잖아요, 값들이. 그럼 이 친구는 좌우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이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얘는 A2예요. 맞아? 그냥 A2가 A2는 뭐예요? 그냥 4야. 이걸 왜 물어봐? 물어볼 의미가 없죠. 이해되었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잘 들어. 수열의 극한은 오로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못 물어봐. 왜요? 자연수는 음수가 없어. 그리고 상수로 가는 게 아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해되었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건 그럼 뭔 얘기냐? 쟤랑은 좀 느낌이 좀 달라. 이 친구는요, 연속적으로 함수가 어떤 특정한 것으로 쭉 다가갔을 때
이 함수 값들이 쭉 영원히 갈 때 다가가는 y값. 그럼 얘가 4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잖아요. 얘는 조금 얘기가 달라. 이 친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수렴하는 친구예요. AN이라는 친구가 2분의 1의 n-1제곱이라는 등비수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다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해서 더 많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디로 갔는데 그 값이 수렴하면 돼요. 어느 한 값으로. 볼게. 자, n에 1 넣으면 뭐예요? A1 얼마니? 2분의 1이죠. 1이네. n에 2 넣으면 A2가 2분의 1이죠. n에 3 넣으면 A3는 4분의 1이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계속 커지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0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제곱인데 이 친구가 계속 커질 거니까 너는 0으로 간다. 그리고 수렴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걸 우리는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드시죠? 그쵸?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만약에 bn이라는 친구가 n 플러스 2라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맞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건 여러분 다 잘해. 나중에 이거밖에 못 물어봐. 알겠죠?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함수의 극한이랑 뭐가 제일 달라요? 보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렵죠? 당연한 얘기지만 상수 수열은 A이 4야. 그럼 계속 4죠? 수렴하겠죠? 근데 발산이 조금 달라. 다른 건 아니고 뭐랄까 잘 안 쓰는 게 하나 나와요. 내가 예전에 얘를 한번 들어주긴 했어. 스토할 때. 근데 그때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함수로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AN이 n-1의 n제곱이야. 맞아요? 잘 들어봐. n이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n이 자연수잖아. 얘는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1, A1, A2, A3, A4, A5, A6 쭉쭉쭉쭉쭉 하는 거야. 그걸 다 보셔야 돼. 예측할 때요. 오케이? 자, 이 수 보세요. A1 얼마야? 마이너스 1. A2는 1. A3는 그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움직이죠. 이걸 굳이 함수로 표현하자면,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쭉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쭉 가는 거였나? 뭐가 상관없이. 그렇게. 그쵸? 그럼 똑같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처럼 값이 커지지도 않아. 작아지지도 않아. 근데 똑같은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이런 함수를 우리는 진동발산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 배우는 건 아닌데 저번 때는 잘 안 썼어. 함수 중에 진동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진동발산이라는 걸 들어요.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갈게요. 자, n에 1 넣었어요.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얼마야? 나날이 눈빛을 보아하는 말이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인 그래프예요. 주기가 얼마지? 2파이예요. 이 코사인 x라는 그래프야. 다 기억나시죠? 무수님이 믿음식이 썩진 않지만 이해된다고 하고 같이 해보죠. 그럼 파이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2파이랑 0 넣었을 때가 1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한다고? n이 1, 2, 3, 4 이렇게 안 되잖아. 1 넣으면 코사인 파이지. 얼마야? 2파이 넣으면. 그 다음 3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4파이 넣으면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반복되는 거죠. 얘도 진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파악하시려면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개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좋아. 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안 해도 되지? 그건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자, 이거는 좀 이따 하고, 요거만 보겠거든. 다른 것만 좀 확인하고. 일단 해. 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하는 거 이상해. 친구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맨날 닭살나네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이 수렴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수렴하는 거죠. 맞아? 근데 수열이라는 거 말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리미트는 상수를 바깥으로 뺄 수 있다. 그리고 덧셈 뺄셈의 분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곱셈의 분배 가능하고 나눗셈의 분배가 가능하다까지 다 똑같은 거죠. 다만 다른 게 있다. 이게 좀 무난할 거예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안 되는 건 뭐 알겠어. 그죠? 맞죠? 근데 얘는 왜 안 돼요? 엄청 중요한 경우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의미가 다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거의 값을 볼 때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 넣으라 했죠. 이 값들이 쭉 이어져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씩 넣어야 된단 말이죠. 수열편을 볼 때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서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요 성질 자체에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야,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서 예측해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열편을 볼 때는. 아시겠나요? 분모가 0 되면 아예 안 돼.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이게 또 있어. 자, 여기랑 연결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 친구들, 함수의 편에서요. 이거죠. 근데 이게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왜? 얘는 분절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야, 이게 30.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건 이상한 게 뭐야? 왜냐면 이런 기호 자체가 아예 없어. 원래 없어요. 이거 기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설사 이렇게 딱 치자. 그럼 이 친구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n이 뭐기 때문에.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친구는 좌우극한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기서 x는요 실수야. 그러니까 x가 3으로 간다는 거는 3의 좌우극한과 우극한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3으로 가까이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3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3이 아니란 얘기니까 얘가 0이 되지 않은 거예요. 0이 되지 않으니까 약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2가 나왔던 건데, 이 친구는 얘는 진짜 그냥 2야. 얘는 좌우극한이 없어. 그냥 2야. 그죠? 2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분모가 0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예 배제하라. 알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수열의 극한에서는 좌우극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모 자체가 아예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열값 자체가. 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수열의 극한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과 연결되는 생각이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원래 함수의 극한은요 수렴값, 즉 극한값 구하는 방식이 총 4개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총 4개의 극한값 계산 방식이 있었어. 그치? 그런데 0으로 가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얘를 없앤 거예요. 선생님 이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잘 봐요. AN이 n 플러스 2고요. BN이 n분의 1이면 AN 곱하기 BN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은 n분의 n 플러스 2 되는 거잖아요. 곱해버리면. 그럼 이거는 선생님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시 보세요. 이건 무한대 빼기 0꼴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해석을 하면 얘죠. 그래서 얘도 고려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만 다루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을 만들 수가 없어. 얘는 가까운 값이 아니라 딱 그 값밖에 안 나와서 수열이니까. 분절되어 있으니까 딱 그 값밖에 안 나오잖아. 분모가 0에 가까운 순간에 0이야. 근데 분모가 0 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 수가 없다. 다 이해되고 계시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 거냐? 이거만 얘기해 줄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러분 함수의 극한에서 n차분의 n차 기억나죠? 얘가 수렴하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10 이런 게 있으면 얘는 3차고 2차니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 수렴하죠? 그러니까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크면 0으로 가요.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가려면 0이 아닌 값으로 가시려면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가 같아야 돼. 맞아. 그럼 이제 이 값이 어디로 가요? 가장 큰 거의 개수비로 간다는 건데 이게 외우시면 안 돼. 얘가 왜 그 최고차항 개수의 개수비로 가냐면 위아래를 가장 큰 차수로 나누는 거예요. 몇 차가 제일 커? 2차죠.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3 빼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n이 엄청 커지면 너 0으로 갈 거고 너도 0으로 갈 거니까 얘네들만 남는 거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이렇게 푸는 거랑 그냥 푸는 건 달라. 알겠죠? 나중에 이 방식 있죠? 이 방식은 등비 수열 계산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때 가서 할게요. 알겠죠? 이 방식 잊지 말아요.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유리화. 끝. 괜찮나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거밖에 안 나와. 나중에 로그가 추가되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맞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n분의 n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얘는 로그 1인 거니까 얼마? 땡. 아시겠나?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이거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긴 해요. 근데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나중에 로그 극한 나올 때 또 나와요. 괜찮으셔? 어느 녀석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22. 근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애들 봤을 때.